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0일 목요일 밤 9시 48분입니다.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게 이 하락 보시는 분들한테 코스피 폭락은 오히려 안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오늘 폭락이 나왔어요. 이 정도면 폭락이라고 봐도 되겠죠? 뭐 굳이 뭐 어떤 줄줄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누가 봐도 폭락입니다. 뭐 굳이 숫자로 이게 폭락이라는 증거를 대자면은 예를 들면 콜옵션 같은 거. 콜옵션이 보시면 지금 2.0대 있는 것이 마이너스 62% 찍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옵션 만기주 끝나거나 첫 주잖아요. 만기 끝나고 첫 주인데 첫 주에 마이너스 60%대를 보는 것 자체가 일단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일단 마이너스 60%대를 봤기 때문에 이 정도 숫자로만 봐도 솔직히 오늘 굉장히 과했다. 오늘 하락이 굉장히 과했다라는 것은 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이제 이걸 거예요. 관건은 지금 오늘 나온 이 8월 20일 날 오늘의 폭락이 6월 15일과 같은 자리일 것이냐 아니면은 이게 대세 폭락의 시작일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일단은 이 6월 15일 날 같은 요런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요런 것은 아닐 것 같아. 다만 제 생각은 이겁니다. 어쨌든 오늘 시세가 과했어요. 오늘 시세가 분명히 과했어요. 오늘 하락이 분명히 강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좀 버벅버벅거릴 가능성이 있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예, 뭐 그리고 오히려 하락하면 버벅버벅하면서 하락하고 상승하면 오히려 강하게 위쪽으로 쏘는 이런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그러나 이 절대적인 레벨 자체를 보면 사실 여기서도 비쌌어요. 6월 달도 주식이 충분히 비쌌는데 이미 8월 달까지 와버리면 이거는 그저 굳이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죠. 얼마나 더 비싼지. 그 사이에 LG화학 같은 게 막 하루에 10%씩 올라가고 이런 장을 보셨으니까 6월 달에 비해서 8월 달 주식이 현재 얼마나 더 비싼지는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절대적인 레벨 자체가 높아진 자리에서 나온 이 어떤 폭락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음봉이 나왔다고 해서 예전처럼 이렇게 6월 15일 날에 나왔던 이런 봉처럼 후의 결과가 이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런 대세 상승이 있을 것 같기는 이렇게는 좀 어려울 거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입니다. 다만 조심은 해야 된다. 인버스 보시는 분들이 좀 조심은 해야 된다. 막 반등이 막 세게 어쨌든 뭐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올라와도 솔직히 이상하지 않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하지만 지금 변동성이 워낙 높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리고 코스피라는 것 자체가 해외 시장에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솔직히 오늘 좀 과했지만은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이 또 폭락하면은 또 가는 거예요. 시세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뭐 제가 내일 일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다만 이 오늘 나온 이 현상만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단은 언더슈팅 기가 좀 있다. 하방 보시는 분들 단기적으로 막 하방 매매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좀 주의하실 좀 주의하실 구간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상방을 베팅하냐? 그것도 조금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 레벨 자체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6월달보다 훨씬 더 전반적으로 비싸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봉이 오늘의 폭락이 6월 15일과 어떤 차이를 보이느냐라는 점을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빠진 정도는 비슷비슷합니다. 빠진 정도는 비슷비슷한데 6월 15일 날하고 그리고 오늘의 폭락이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6월 달 볼게요. 분봉입니다. 분봉인데 편의상 아무거나 봤어요. 편의상 2시간 봉 큰 거 봤습니다. 2시간짜리 봉인데 보시면은 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 파란색 선 보이시죠? 이때는 사실상 그 6월 15일 날엔 4시간 만에 다 빠진 거예요. 4시간. 사실상 4시간도 아니고 한 3시간 반 만에 다 빠진 거예요. 3시간 반 만에 선물이 13포인트 빠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다? 볼린저 밴드를 완전 찍고 나와 버렸죠. 그리고 나서 어떤 대세 상승이 좀 시작된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달랐던 게 이런 표현을 방송에 써도 될라나 모르겠는데 주둥이를 찢으면서 떨어졌어요. 주둥이를 찢으면서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었잖아요. 입을 쭉 다물고 있었는데 이 주둥이를 아래쪽으로 찢으면서 지가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물론 뭐 언더슈팅스럽기도 하지만은 그만큼 6월 15일 날 폭락했던 요 그림보다도 훨씬 하락의 힘은 더 강했다라는 쪽으로 해석도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오늘 이렇게 하락이 강했냐? 물론 뭐 다양한 이슈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코로나가 더 세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슈가 있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당시 6월 만기 때 이렇게 올랐던 요 구간의 오버슈팅도 물론 강했지만, 최근 만기주 끼고 나서 올라왔던 요 오버슈팅, 물론 선물이 몇 포인트 올랐냐를 따져보면 사실상 비슷할 수 있는데, 이 올라왔던 속도나 콜옵션의 반응을 보면은 이번 최근 2주간의 폭등이 사실상 요때보다 한 2배는 더 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옵션 꼬라지를 보면은 요때보다 최근 2주가 어마어마하게 강했어요. 이 최근 2주의 흐름은 제가 주식 코스피를 한 10년 가까이 봤는데, 그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강했었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로 강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만큼 하락도 반대급부에서 강하게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그래서 이게 제가 언더슈팅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분명히 언더슈팅이긴 언더슈팅이에요. 그렇지만 일단 절대적으로 이 비싼 자리에서, 절대적으로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는 자리에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어쩌면은 지금 3월 달에 나왔던 요런 느낌이지 않겠느냐. 3월 달에 나왔던 요런 느낌들, 3월 달에 보시면 장대양봉 나올 때 장대양봉 크게 나오고 나서 이거 오버슈팅이라고 아무도 안 그랬었죠. 이때는 아무도 오버슈팅이라 안 그랬었는데 그 뒤로 이렇게 올랐었잖아요. 이거 약간 뒤집어서 보면은 이번에도 약간 이게 그 첫 번째 장대음봉일 가능성도 저는 상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중요한 건 해외장이에요. 해외장. 아시다시피 6월 달에도 솔직히 바로 죽을 수 있었는데, 6월 달에 왜 안 죽었겠습니까? 나스닥하고 S&P가 목표치가 워낙 남아 있었고, 워낙 걔네가 기세가 살아 있으니까 안 죽었었는데, 글쎄요, 이번에는 약간 다르다고 어쨌든 생각을 합니다. 옛날 6월달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게 코스피고, 코스피에다가 S&P나 나스닥이나 아무거나 겹쳐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말고 S&P를 겹쳐서 볼게요. 6월달, 이때 당시 6월달 보시면 이때 당시 특징은 그랬어요. 미국이 먼저 자빠졌어요. 미국 S&P가 6월 11일 날 먼저 자빠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미국이 반등하고 있는데 코스피는 15일 날 폭락을 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S&P는 쭉 올라갔고, 그러면서 요 폭락 코스피도 쭉쭉 올라간 요런 케이스예요. 이번 같은 경우는 약간 요때 6월 달하고 좀 달라진 점이 뭐냐면은, S&P나 미국장이 이제서야 꺾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서야 꺾이려고 하고 있다. 만약에 미국장이 여기서 본격적으로 꺾여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오늘 나온 이 폭락이 아무리 언더슈팅이었더라도 저거 언더슈팅이라 반등 나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빠질 수 있는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중요한 건 좀 해외장일 것 같아요. 해외장. 실제로 다우존스나 러셀 2000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FANG가 빠져있는 다른 미국 지수들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 자빠질 준비들을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다우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동안 고점 넘지 못하니까 지금 슬슬슬 자빠지려고 하고 있어요. 저점도 슬슬슬 낮아지고 있고, 이것도 폭락 한번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이런 그림들. 아니면 러셀 지수 같은 것들 똑같습니다. 그림들 이런 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거래일가량이 어느 정도 고점을 넘지 못하고 나서 얘도 언제든 자빠지자면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빠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월달하고 다른 점은, 6월달은 미국이 먼저 자빠지고 나서 한국이 그제서야 자빠진 거고, 이번 같은 경우는 한국이 먼저 자빠져 있고 미국은 이제 자빠질랑 말랑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자리라는 겁니다. 이런 점들이 조금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최소한 저는 이게 6월 달에 나왔던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고, 변동성 지수 같은 걸 봐도 그럴 것 같아요. 6월 달보다 변동성 지수의 폭등이 좀 건전하긴 건전합니다. 보시면 6월 달에 폭등했던 모습이고요. 이게 그리고 이번에 폭등하는 모습인데, 보시면은 그 옛날하고 다르게 여기 어떤 일목균형 구름 대상으로 이렇게 그 저항의 어떤 크기, 저항도 이쪽 구간이 훨씬 더 작아졌고요. 그죠? 딱 봐도 여기 있는 요 구간하고 여기 있는 요 구간하고 이 저항의 사이즈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저항의 사이즈가 좀 다르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이평선 같은 거, 빨간색이 21선이고 초록색이 61선인데 이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6월 12일 날 변동성 지수 폭등하고 그 다음에 안 그래도 이 상태도 무리한데 이걸 장대양봉으로 또 뽑아내니까 좀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겠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 뭐 갭을 잘 만들지 않고 특징이 변동성 지수가 장중에 이렇게 계속 양봉을 길게 뽑아주고 있다는 게 사실 이번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중요한 저항 같은 거를 비겁하게 갭으로 빵 넘어가 가지고 약한 모습을 보였다면은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장중에 이거를 봉으로 살을 만들면서 봉에 살을 붙여가면서 이 매물을 다 소화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게 옛날과 또 다른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서 여러 가지 면들을 좀 고려해 보셔서 오늘의 봉이 과연 이렇게 더 올라가려는 이런 봉인가 아니면은 물론 조금 반등을 하고 물론 좀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반등 나오고 나서 추후 자빠지려는 봉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 부분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는 선물이 이제 이런 식으로 박스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이 오른다고 하면 일단 고점 한 311대 오늘 고점 부근 여기입니다. 여기 대충 한 311, 312 요 정도의 일단 저항이 있다라고 요 정도의 저항이 크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지지력이라고 한다면은 원래 여기에도 하나 있긴 있어요. 303 자리에도 지지력이 하나 있었는데 요거 오늘 솔직히 지킬 줄 알았는데 장 막판에 또 무슨 뭐 장 막판에 뭐 코로나 관련된 또 뉴스 나오면서 좀 더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장 막판에 어제 좀 밀렸는데 303 자리나 요런 데에 조금 지지력이 있긴 합니다. 303이나 아니면 뭐 300 요 정도 자리를 어느 정도 지지선으로 볼 수 있고 위쪽으로는 312 정도 여기에 어떤 저항이 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식으로 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걸 생각하면 될 것 같다라는 뭐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보시면 추세선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추세선 깼죠. 추세선 깼지만 이 추세선을 어떻게 깨냐가 중요했는데 일단 오늘 장대음봉으로 푹 떨어져 버려가지고 글쎄요 어떤 추가적인 시세가 막 진행되기는 조금 벅차지 않겠느냐라는 일단 그런 생각 정도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이 만기주에 겁나게 주식 올라갈 때에는 이런 말씀 드렸죠. 인버스 절대 손절할 자리가 아니다. 그런 말씀 드렸고 만약에 이제 나 너무 힘들고 비중이 높다 나 인버스 너무 많이 사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슬슬 한번 비중 축소나 손절을 고려 한번 해보세요. 고려하실 거면 이런 자리에서 한번 고려해 보세요. 솔직히 이런 자리에서 이 명백한 오버슈팅 자리에서 손절하기 너무 아깝고 그래서 이런 시세가 전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됐어서 그래서 이때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야지 여기서 손절은 절대 안 된다라고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건 계속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너무 비중 많으신 분들은 한번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아마 이대로 한 번에 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분명히 어디선가 한번 꿈틀하고 나서 뭐 대충 어쨌든 여러분들 하락 추세라는 게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져야 하락 추세잖아요. 분명히 어디선가 이런 식으로 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뭐 고점을 한 번 더 터치하고 이런 식으로 자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일단은 나 너무 힘들다, 나 너무 뭐 많이 갖고 있어서 밤에 잠 안 오고 소주만 먹어야 된다 그러신 분들은 좀 비중 축소도 한번 고려는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무튼 요즘 시장이 정말 무섭죠. 위쪽으로 슈팅 주고 아래쪽으로 슈팅 주고 정말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외국인은 오늘 장 막판에 선물 거의 1조 가까이 팔고 있던 거 다시 사들여 가지고 보시면은 선물 외국인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장 막판에 마이너스 9천억 찍혀 있던 게 마이너스 5천억까지 해서 장 막판에 외국인이 일단 선물 싹 사들이긴 했어요. 물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일도 물론 자빠질 수 있긴 있겠죠. 내일 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자 그래서 한국장은 여기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요. 중요한 거는 미국장이에요. 미국장하고 달러가 어쨌든 제일 중요합니다. 코스피 이런 거는 그냥 이제 미국의 언저리로 붙어서 그냥 이제 미국의 동생이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미국이 어디로 가느냐가 사실상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미국의 움직임들 잘 보십시오.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뭐 러셀이나 다우나 뭐 이런 FANG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은
FANG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은 지금 고점이 이제서야 고점 테스트를 한 일주일 가까이 했는데도 못 넘었고 슬슬 꺼지려고 하고 있고, 근데 어젯밤에 FOMC 회의라는 FOMC 의사록 공개에서 좀 제법 충격적인 뉴스들이 좀 나오긴 했고, 그 여러분들 제가 아침에 굉장히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그거 엄청 센 이슈예요. 그거 사실 인플레이션 관련된 거하고 대차대조표가 너무 크지 않냐라는 그런 부분, 굉장히 큰 이슈인 겁니다. 그런 부분이 나왔다는 걸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FANG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S&P 같은 거는 지금 강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지금 S&P 이제서야 빠질 수도 있어요. 이제서야 빠질 수도 있어. 물론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은 굉장히 지금 주의해야 되는 구간에 와 있죠. 어떤 저기 상승세 기형에 와 있고, 지금 딱 봐도 이 어떤 지지선이 아니고 추세선을 벌써 깨지 않았습니까? 물론 장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추세선이 깨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현재 시장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실 필요 있겠죠. 그리고 자꾸 이 대가리를 들고 있는 우리 변동성 지수들도 생각을 해볼 만하고요. 그죠? 변동성 지수들이 이렇게 변동성 지수들도 뭐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것도 하락세 기형이었는데 이렇게 벌써 튀어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 보면서 일단 좀 주의를 하긴 해봐야겠다라는 거, 그죠? 미국장이 심상치 않다라는 거, 한국장도 심상치 않다라는 거. 물론 단기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단기 반등, 개인적으로는 단기 반등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대로 가면 솔직히 하락이 너무 많이 진행되기도 힘들거든요. 더 멀리 가려면은 더 쉬었다 가야 됩니다. 반등이 나와야 더 많이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생각하시고, 이 달러 인덱스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달러 인덱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요즘 시장이 워낙 미쳐 있어 가지고 원래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어제 장대 양봉 나오면은 소리 지르면서 좋다고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은 어쨌든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 달러가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하려면 전 최소한 이제 94를 넘어서 안착했냐를 볼 거예요. 94 넘어서 안착하면은 전 개인적으로 아예 이 달러의 추세가 전환이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94 달러 인덱스 94 기준입니다. 종가상으로 안착해야. 왜냐면 지금 박스권이라 말씀드렸고, 언더슈팅 나오고 나서 하루 만에 다시 양봉 달고 올라왔으니까 일단 다시 박스권 안으로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박스권이 위쪽으로 돌파 안착해야지 추세가 전환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수치를 94라고 보는 거죠. 물론 뭐 정확하게 따지면 뭐 93.8 뭐 이쯤 되는데, 솔직히 요즘 시장 상황이 워낙 더러우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쿨하게 94로 그냥 94 넘어서 안착하면 이제 달러 인덱스 상승, 달러 강세 분위기 전환으로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달러는 박스권 안에 와 있는 거예요. 달러 박스권 안에 와 있는 거고,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달러 94 넘어가면은 94부터 해서 한 95, 여긴 요만큼 같은 경우는 지금 매물대가 없습니다. 여기 공백 구간이에요. 그래서 일단 94만 안착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쑥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아무튼 누가 뭐라고 해도 일단 오늘하고 내일까지 해서 미국의 옵션 만기주입니다. 그죠? 옵션 만기 이벤트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길지도 아무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 여러분들 한 번씩 그 주봉이나 월봉 그림도 한 번씩 보세요. 주봉이나 월봉도 한 번씩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하루하루 봉만 보면서 너무 깔때기 안으로 이렇게 시선이 빨려 들어가는데, 단기적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너무 빨려 들어가지 말자. 한 번씩 월봉이나 주봉 보면서 큰 시야를 유지하자.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월봉 끝내주죠. 코스피 월봉 말씀드렸죠. 이거 월봉상 볼린저 밴드 상단 뚫고 넘어가면 무슨 일 반드시 생긴다. 제가 이거 보면서 아마 만기주에 손절하지 마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대로 다 내려왔죠. 일단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